일부 보증금 반환 보험, 중년의 전세 보증금 불안과 희망 사이.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세입자 보증금 반환 보험 의무화 확대 여부라는 소식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도 이제 안심하고 전셋집에 살 수 있을까? 과연 나에게도 혜택이 올까? 하는 막연한 생각과 함께 전세 사기라는 무서운 단어가 가져다주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기도 할 것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지만 치솟는 전셋값과 함께 보증금을 떼일까 봐 걱정하는 것은 우리 중년들에게 큰 불안감과 무력감을 안겨줍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 대출금 등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은 꿈꿀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세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해왔지만 최근 전세 사기 사건들을 보며 내가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지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은퇴 후에 안정적인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면 어쩌지, 사랑하는 가족에게 짐이 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은 우리 중년들에게 큰 스트레스와 심리적 압박감을 줍니다. 주변에서 누구는 전세 사기 때문에 전 재산을 잃었다더라, 누구는 보증금 문제 때문에 소송을 진행한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들리면 나 역시 같은 처지에 놓일까 봐 불안감이 엄습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전세 보증금 문제는 단순히 돈을 잃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독립적인 삶과 존엄성, 그리고 가족의 삶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글은 바로 그런 중년들의 궁금증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세입자 보증금 반환 보험의 내용과 의무화 확대 논의,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년들이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고 예방해야 할지 6부에 걸쳐 상세하게 해설해 드릴 것입니다. 막연한 걱정 대신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왜 우리가 보증금 반환 보험을 중년의 전세 보증금 불안과 희망 사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이 보험은 전세 보증금을 떼일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무화가 되지 않아 모든 세입자가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가입 조건과 보험료 등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보험이 우리 중년들에게 희망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부담이 될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 보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우리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려는 노력이 있다면 우리는 전세 사기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년들에게는 이제 나의 이익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전을 함께 고민하는 넓은 시야가 필요한 때입니다. 2부 보증금 반환 보험, 왜 지금 논란이 되는가?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세입자 보증금 반환 보험 의무화 확대 여부가 왜 지금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논란은 단순히 누가 보험료를 낼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주거 문제와 경제적 부담을 복합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보험 의무화가 논란이 되는 주요 배경. 첫째, 보험료 부담 주체입니다. 보증금 반환 보험 의무화의 가장 큰 쟁점은 누가 보험료를 낼 것인가입니다. 정부는 임대인에게 보험료 납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들은 왜 우리만 보험료를 내야 하는가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대인들은 임대료 인상이나 전세 공급 감소 등으로 세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둘째, 보험 가입 조건입니다. 보증금 반환 보험은 주택의 담보 가치와 전세 보증금의 비율 등을 심사하여 가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주택의 담보 가치가 낮거나 전세 보증금이 너무 높으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 사기의 위험이 높은 주택일수록 보험 가입이 어려워지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불공정함은 많은 세입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셋째, 전세 공급 감소입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 임대인들은 보험료 부담과 까다로운 가입 심사를 피하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 물량 감소로 이어져 전세난을 심화시키고 결국에는 전세를 선호하는 세입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넷째, 전세 사기 예방 효과입니다. 보증금 반환 보험은 전세 사기를 100% 예방할 수 있는 맞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사기를 치거나 주택의 담보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 보험에 대한 과도한 믿음은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증금 반환 보험 의무화는 단순한 주택 정책이 아니라 복잡한 사회적 문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부에서는 이 정책을 둘러싼 세입자와 임대인의 입장과 갈등의 양상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중년의 삶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회피하지 않고 직시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3부 보증금 반환 보험, 세입자와 임대인의 엇갈린 시선.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보증금 반환 보험 의무화 확대 여부를 두고 우리 사회는 세입자와 임대인의 엇갈린 시선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갈등이라기보다는 각자의 경제적 이익과 주거 안정이라는 서로 다른 목표가 충돌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세입자의 시선, 나의 전 재산을 지켜줄 든든한 안전망. 많은 중년 세입자들은 평생 모은 전 재산인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전셋값과 함께 전세 사기 사건들이 끊이지 않으면서 전세 보증금을 떼일까 봐 걱정하는 것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반환 보험 의무화는 나의 전 재산을 지켜줄 든든한 안전망입니다. 특히 은퇴 후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는 전세 보증금만큼 중요한 자산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 부담을 전가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임대인의 시선, 불필요한 비용 부담과 까다로운 규제. 반면 많은 임대인들은 이 정책을 불필요한 비용 부담과 까다로운 규제로 바라봅니다. 임대인들은 나는 사기를 칠 의도가 전혀 없는데 왜 내가 보험료를 내야 하는가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의 담보가치와 전세 보증금의 비율 등을 심사하여 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까다로운 심사 과정은 임대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노후 대비를 위해 주택을 한두 채 소유한 임대인들은 보험료 부담이 큰 경제적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정책을 두고도 세입자와 임대인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이해관계의 충돌을 넘어 안정적인 주거라는 기본적인 권리를 두고 싸우는 치열한 생존 경쟁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다음 부에서는 이러한 갈등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해결 방안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비난하기보다는 왜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4부 보증금 반환 보험 논란, 중년의 삶을 위협하는 사회적 분열.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세입자 보증금 반환 보험 의무화를 둘러싼 세입자 임대인 갈등은 단순한 의견 충돌을 넘어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중년의 삶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이 갈등은 우리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가로막고 미래 세대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보험 논란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주요 부정적 영향. 첫째, 사회적 신뢰 붕괴입니다.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갈등은 사회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임대인은 사기꾼이다, 세입자는 떼쓰는 사람이다라는 식의 편견과 비난은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고 사회 통합을 저해합니다. 특히 중년 세입자들이 임대인을 향해 우리의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말하면 임대인들은 우리도 피해자라고 반발하여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전세난 심화입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 임대인들은 보험료 부담과 까다로운 가입 심사를 피하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 물량 감소로 이어져 전세난을 심화시키고 결국에는 전세를 선호하는 세입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 자금 대출이 어려운 중년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중년의 삶에 대한 경제적 압박입니다. 보증금 반환 보험 의무화로 인해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전세 물량이 감소하면 중년 세입자들은 더 비싼 전셋집을 구하거나 월세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는 은퇴 후에 안정적인 삶을 계획했던 중년들에게 큰 경제적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넷째, 정책 결정의 어려움입니다.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갈등이 심해지면 정부는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할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한쪽이 손을 들어주면 다른 한쪽이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되므로 결국에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정책이 표류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이처럼 보증금 반환 보험 논란은 단순히 주택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정과 발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비난하기보다는 왜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부에서는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현명한 대처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5부 보증금 반환 보험 중년의 지혜로운 대처와 해결 방안.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세입자 보증금 반환 보험 의무화를 둘러싼 세입자 임대인 갈등은 우리 중년들에게 큰 숙제이지만 이 숙제를 계기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혜와 노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나의 이익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전을 함께 고민하는 넓은 시야를 가질 때 비로소 이 갈등의 불씨를 끌 수 있습니다. 세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중년의 지혜로운 대처 방안. 1. 공감과 이해로 소통의 문을 여세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세입자와 임대인이 왜 갈등하는지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세입자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한다. 임대인은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는 식의 일방적인 주장을 하기보다는 서로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소통의 물꼬를 트고 서로를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2.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하세요. 임대인에게 보험료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전세 공급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해주거나 보험 가입 조건을 완화하여 전세 물량을 유지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 보험 외에 다른 전세 보증금 보호 장치들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3.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세입자와 임대인의 의견을 모두 전달하고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나는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는 정책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4. 정보 습득과 권리 보호에 힘쓰세요. 세입자라면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주택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들을 습득하고 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는 전세 사기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5.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세요. 나의 전세 보증금을 지킨 후에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재능 기부, 자원봉사, 기부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나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는 사회적 갈등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를 더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대처 방안들을 통해 우리 중년들은 보증금 반환 보험 논란이라는 사회적 분열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부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역할과 함께 중년의 지혜로운 노후 대비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6부 보증금 반환 보험 중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지혜.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세입자 보증금 반환 보험을 둘러싼 어려움은 우리에게 큰 숙제이지만 이 숙제를 계기로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풍요로운 삶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것을 넘어 우리의 정신적 건강과 행복을 위한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봅시다. 1. 평생 학습과 새로운 도전으로 정신적 활력을 유지하세요. 건강 관리와 함께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정신적인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평생교육원이나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또는 저렴한 강좌를 수강하거나 관심 있는 분야의 자격증에 도전해보세요. 이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2. 사회 참여와 관계 형성으로 고립감을 벗어나세요. 은퇴 후 집에만 머물러 있지 마세요. 지역 사회활동, 동호회, 자원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와 계속 소통하고 의미 있는 역할을 찾아보세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관계를 맺고
친구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는 것은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외로움은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적입니다. 3. 가족과의 소통은 삶의 따뜻한 버팀목. 나의 주거 문제로 고민이 많을 때 가족과의 솔직하고 투명한 소통은 큰 힘이 됩니다.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자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가족의 따뜻한 이해와 격려를 구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들과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가족 관계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4.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감사하는 삶, 작은 행복 찾기. 아무리 힘들더라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간 세월을 후회하거나 다가올 미래를 너무 불안해하기보다는 현재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순간을 즐기는 마음을 가지세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는 음식 한 끼, 사랑하는 사람과의 통화 등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아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보증금 반환 보험 논란은 분명 우리 삶의 큰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돈이 전부가 아닌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지혜로운 삶의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부터의 현명한 노력들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우리의 아름다운 중년의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여정, 함께 시작해 봅시다.